성병이 피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생식기관이나 손이나 발과 같은 부위에 성병이 나타날 수 있답니다. 감염된 사람과 껴안고 잠을 잔다면 털과 털 사이에 아주 작은 시커멓게 기어다니고, 성병이 증상이 나타나면 피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외음부 주변 피부는 물론이고 팔이나 다리, 사타구니로도 성병이 나타날 수 있답니다. 오늘은 피부로 나타나는 성병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병에 걸린 걸 모르고 겉으로 보이는 피부에 뭐가 나서 피부과에 갔다가 성병이라는 진단을 받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병은 정말 누가 걸렸는지 알 수가 없고 증상이 처음부터 나타나진 않습니다. 최근에 성관계를 했는데 둘 다 검사를 받거나 둘 다 첫 경험이 아니라면 극단적으로는 암이 되는 바이러스를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설마 내가 걸리겠어? 하는 마음으로 방치하다가는 코로나보다 더 걸릴 확률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릴 수 있는 성병, 그리고 정확한 피임 방법에 대한 총정리를 해서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또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는 정확한 피임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성병에 걸렸다면 혹은 성병에 걸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면역관리법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전자책으로 만들었습니다. 본인이 걱정이 되거나 혹은 자녀분들에게 직접 교육하기 어렵다면 이 전자책을 한번 보여주시면 아주 좋은 성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밑에 고정 댓글과 더보기 설명란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한 여성분이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병검사에서 매독이 나온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파트너도 같이 와서 검사를 받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있다가 다시 오셨는데 여성 친구분을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여성 친구분이 이분의 파트너이시더라고요. 성적인 취향은 모두가 다르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이 파트너분도 검사를 했더니 매독이 양성이 나왔어요. 두 분 다 치료를 잘했고 또 치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2달이 지나고 나서 또 이분이 내원을 해주셨어요. 이번에는 파트너가 남성분이었어요. 성적인 다양성은 존중받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흔하지 않은 경우라서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본인이 동성과 관계를 하던 이성을 좋아하든 성적인 접촉이 생기기 전에 피임이나 성병과 관련된 부분은 정확히 알고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환자분들이 걸려있던 매독은 어떤 질환일까요? 매독은 길고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성병이기도 한데요. 심해지면 장기 손상에 더불어서 치매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중추신경계까지 침범을 해서 끔찍한 증상을 일으킵니다. 16세기경에 유럽에서 한참 유행을 할 때는 인구의 20% 정도가 감염될 정도였어요. 의사들은 위험해서 막 이 매독 치료를 거부하기도 했고, 사실 이런 케이스는 요즘에는 거의 없지만 점막을 접촉으로 인해서 옮겨 다닐 수 있어요. 게다가 임신 중인 분들이라면 신생아에게도 균이 옮아서 선천성 매독이나 또 기형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매독에는 1, 2, 3기가 있어요. 사실 처음에는 증상이 별로 없어서 많이들 그냥 넘어가시는데 반드시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1기 매독에서는 피부에 궤양이 생기는데 궤양이 생기면 푹 파이고 아플 텐데 통증이 별로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 개의 궤양에서부터 여러 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잠복기가 최소 10일에서 3개월까지 걸리기 때문에 아예 증상이 없는 듯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궤양이 생겨서 잠깐 있다가 사라질 때도 있어요. 그럼 그냥 피부에 뭐가 났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생식기관이나 손이나 발과 같은 부위에 붉고 동그란 모양의 발진이 생기기 시작하면 2기 매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손바닥과 발바닥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지만 이것이 온 전신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2기까지 가게 되면 인후통이나 뇌수막염, 두통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전염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때 치료를 하지 않으면 3기로 넘어가서 장기, 눈, 심장, 뇌까지 매독균이 퍼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는 성병에 걸려서 정신 이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중추신경계 매독균이 침범해서 정신 이상을 일으킨 경우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정말 다행인 거는 비교적 간단하게 잘 치료돼요. 최초의 항생제, 정말 세상을 바꾼 약이라고 불리우는 페니실린이 발견되면서 매독도 치료가 제대로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페니실린 주사를 딱 한 번 맞으면 매독균이 거의 다 사라집니다. 따라서 방치를 했을 때 심각한 것에 비해서 치료는 굉장히 간단하죠. 이런 성병은 누가 걸렸는지 사실은 미리 알 수도 없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둘 다 성병 검사를 받고 관계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기생충 감염인데요. 성적인 접촉으로 오는 사면발이라는 기생충이 있습니다. 이 기생충은 생식기 주변의 털에서 살기 때문에 성병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꼭 음모가 아니더라도 털이 많이 자라지 않는 겨드랑이나 또 짝꼭
꼬부라진 털 부위에 많이 자랍니다. 머리털 같이 매끈하고 긴 털은 잡고 매달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자랄 수 없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털과 털이 접촉을 할 때 옮겨지고는 하는데요. 성행위를 하거나 사면발이에 감염된 사람과 껴안고 잠을 잔다면 옮길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침구나 옷에 남아있다가 감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간혹은 목욕탕이나 타인이 쓴 침대나 옷장에서도 옮길 수 있어요. 벌레가 몸속에 기어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기생충은 특히 엄청난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고 여기저기 옮겨다니기도 하고 긁은 손톱 사이로 들어가서 손의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치료는 오메크린이라는 성분을 온몸에 도포하면 며칠이 지나면 사라지기도 하지만 가족이나 파트너분들이 함께 산다면 기생충이 살만한 곳은 소독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헤르페스 감염입니다. 피부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성병 중에 하나가 바로 헤르페스 감염입니다. 한번 걸리면 평생 신경세포 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이 떨어지면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정말 안타까운 게 평생 동안 없어지지 않고 잠복해 있다는 것입니다. 헤르페스도 1형과 2형으로 나누게 되는데 1형은 주로 구강점막에, 2형은 주로 외음부 점막에 포진을 일으키는데요. 최근에는 구강성교 등이 늘어나면서 1형과 2형을 구분하는 것이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해요. 헤르페스는 궤양이나 물집 등이 있을 때 성관계를 하거나 키스를 하면 옮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병으로만 분류되었지만 입에 헤르페스를 가지고 있는 엄마가 음식을 씹어서 아이에게 주면서 옮겨지기도 한답니다. 피부질환은 굉장히 다양하고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가려움이 있다고 해서 덜컥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산부인과에 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 가려움증이 성병이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 왔다고 하시는데요. 콘돔으로 인해서 알러지성 피부염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 또 생리대를 오래 차거나 또 통풍이 잘 되지 않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본인뿐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잘 모르는 분과 성병 검사 없이 관계를 할 때는 반드시 콘돔을 착용해주세요. 순간의 쾌락과 성병을 바꾸기에는 그 고통이 너무 클 수 있습니다. 성병에 걸렸다고 해서 심하게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증상이 있다면 즉시 주변에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인 검사와 안전한 성관계로 건강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